김수민의 뉴스 밑장 휴지기에 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뉴스 밑장 시즌1이 종료가 되고 시즌2는 한다는 결심은 확고하게 서 있지만 언제 할지 기약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휴직입니다. 휴직인데 자꾸 방송을 하라고 불러내네요. 제가 지금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요. 지금 녹음하는 시각은 월요일 오후 15시경입니다. 오후 3시라고 하면 될 걸 또 오후 15시라고 하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부터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진짜. 그것 때문에 저만 화날 수 없어서 같이 열받으시라고. 나만 열받으면 억울하잖아. 제가 정치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어지간하면 열을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저도 평론가 전에 현업정치, 뭐 정당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열받으면 내가 손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표현을 강하게 쓰고 때로 쌍욕을 하더라도 속마음 상태는 굉장히 진정돼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예전에 지방의원을 했었잖아요. 지방의원의 이 특징이 뭐냐면 사각지대예요. 그러니까 지방의원 하면 안 좋은 게 잘 되면 누구하고 만약에 싸우잖아요. 잘 되면 조용한 승리를 거두고요. 잘못되면 나만 바보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뭐 내가 문제 있는 걸 모른 척하고 넘어갈까? 아니잖아요. 그때에 많이 제 성격이 다져진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열받지 말자. 내가 깎자고 주장한 예산 살아나도 열받지 말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성질이 좀 더럽기 때문에 어떤 한도가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치판에서. 제가 작년 조국 사태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쓰레기도 안 되는 진짜 버려서도 안 되는 그딴 얘기들을 들으면서도 이렇게까지 열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열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말이 좀 힘없이 차분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별 쓰레기 얘기 무슨 그 증거인멸 은닉을 증거 보존이라고 하지 않나. 얼마 전에 정경심 씨 자산관리인 김모 PB 집행유예 판결 났죠. 이거 뭐 집행유예라고 또 별죄 아니라고 지랄하는 놈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증거인멸 은닉이 인정이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증거 보존이라고 그 뭐 전우용인가? 거기는 뭐 국어사전 디벼가지고 은닉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더만요. 그 인간들 지금 한 명은 어디 갔는지 기척이 없고 한 명은 계속 헛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 부끄러운 거 모르고. 그런 것보다 더 화가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받는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를 했습니다. 불기소만 권고한 게 아니라 수사까지 중단하래요. 야, 이거 뭔데 이게 수사까지 중단하라고. 자, 지금까지 검찰이 삼바에 관련해서 수사를 해서 확 만들어 놓은 그 수사 기록이 20만 쪽이에요. 그리고 공소장만 쳐도 150쪽입니다. 이거 다 가라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유죄 무죄를 가리는 게 아니라 기소 여부를 가리는 거거든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왜 발족되었느냐? 이거 검찰의 자충수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더 큰 책임은 정권이나 정치권에 있겠죠. 검찰이 검찰개혁하라고 워낙에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얼마나 압력이 셌습니까? 그때 검찰이 스스로 마련한 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제가 열을 받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뒷골까지 땡기려고 그러네 갑자기. 기소 배심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기소에 관련해서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기소 독점주의는 뭐냐? 기소에 대한 판단을 검찰만 할 수 있다. 이게 기소 독점주의고요.
기소 편의주의는 검찰이 그냥 알아서 판단해서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뒷면이죠. 독점주의와 편의주의가. 근데 검찰이 우리나라는 수사권도 갖고 있고 기소권도 갖고 있는데 기소권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검찰개혁의 방향이 크게 두 가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두 번째는 기소 독점의 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공수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검찰개혁 축에도 못 든다. 일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고 일부 기소권을 공수처에 넘기는 건 그냥 몇 개 떼다 가지고 갖고 간 거죠. 그 외 나머지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검찰개혁이 뭐냐, 기소 배심주의, 기소 법정주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기소 법정주의는 검찰이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혐의가 입증이 되었을 때, 법정인 요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기소가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소 배심주의는 뭐냐, 검찰이 아니라 배심원단이,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민참여재판은 유무죄를 다툴 때 법정에서 하는 것이고, 기소 여부도 기소 배심원단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기소 배심주의인데요. 저는 평소에 기소 법정주의와 기소 배심주의를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왜 개혁이 되지 않느냐, 저도 거기에 해당하고 말았는데요. 자기가 싫어하는 경우가 생기면 자기가 갖고 가던 원칙을 버립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원칙을 세우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정말 머리 아픈 게, 기소 배심주의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경우 때문이잖아요. 검찰이 죄가 있는데 봐주기 할까봐, 그냥 넘어갈까봐 도입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있었고요. 기소 법정주의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힘없고 약한 사람이 혹은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남아있는 문제들 때문에 별것도 아닌 걸로 벌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 이게 대표적으로 공안사범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기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기소 배심주의를 도입한다. 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이재용이 그런 억울한 케이스인가요? 이재용은 불구속 재판 받게 됐잖아요.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슨 앞서서 열리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 같은 경우는 판사가 준법감시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면 양형해도 어쩌고저쩌고 이지랄 하는 거 아닙니까? 삼바 이전에 국정농단 사건까지도 이재용이 특혜를 보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재판으로 가려보라는 것도 아니고 기소를 하지 말고 수사도 중단해라. 이게 기소 배심주의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는 작태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추첨을 합니다. 추첨해가지고 안 나가면은 그 과태료인가 물어야 되죠.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근데 이게 좀 희한한 게, 요번에 검찰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인사들 중에 평소에 이재용은 무죄다라는 식으로 경제신문 등등에서 주장을 해왔던 사람도 끼어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얼마의 확률이야 이게 도대체.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병현 교수입니다. 김병현 교수가 이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 이 뭐 경제학과도 아니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예요? 뭐 법리 적용 얘기를 하면서 이재용 쉴드를 쳐왔나 봐요. 그런 얘기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하시면 안 될까요? 이분이 지금 여러 매체에 출연을 하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의심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네 얘기 아니에요? 유죄를 전제로 몇 단계 건너뛰고 수사하는 양상, 이러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죠? 작년 조국 사태 때 들은 말 같은데, 열받네. 이런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성균관대 쪽 관계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균관대 어떤 학교입니까? 삼성하고 연관이 있는 학교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아무개 교수. 이런 사람들까지 들어가서
아니, 그러면 삼성은 공장 바닥에 증거는 왜 파묻었습니까? 그거 증거 보존이에요? 예? 증거 보존이냐고요? 그런 사건을 그냥 넘어가라고? 자, 법리 적용을 구체적으로 저 같은 사람 포함해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양형이 얼마나 나올지, 유죄, 무죄가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소 배심주의는 저는 철회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참여재판은 찬성이에요. 그리고 한국에는 아직까지 소극적이고 굉장히 신중하게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폐해가 나타나기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만 국민들의 재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판사도 그 과정에서 더 깊게 숙고를 해볼 수 있겠죠. 이것도 뭐 뛰니 못 뛴다고 그 빤스 정광훈이가 자기 재판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어요. 야, 근데 법원에서는 늦었다. 공판기일이 열리면 의사번복을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이가 우왕좌왕한 건데 이재용이 날뛰어서 자기도 날뛴 건지 어쨌든 간에 국민참여재판은 이 빤스 목사의 친한 신도가 배심원단으로 들어올 확률 있겠죠. 빵은 아니겠죠. 근데 여러 명 중에 한 명 들어올 텐데 어쨌든 법정이 열려가지고 막 증거가 올라오고 공방이 오고 가고 이 현장들을 배심원단이 보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가는 거랑 그 전에 판단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가 법정은 사실 판사가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빨리 정해야 된다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에 대해서 맞불 전략으로 구속영장을 이재용에 대해서 청구한 게 아니고 이재용 구속을 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삼성에서 그랬을 확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령 검찰에서 맞불 작전이라고 해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구속을 먼저 해놓으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 되거든요. 적어도 유죄로 연결되진 않겠지만 기소를 하지 말라 따위의 얘기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구속을 치고 나면. 그래서 검찰이 그렇게 한 것은 설령 맞불 전략이라 할지라도 이해가 가요. 특히나 이런 사태를 당해보니까. 지금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 이유가 개혁이라고 도입을 해놨더니 재벌한테 유리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기소 배심주의가 이렇게 작동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던 거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강제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기구는 아니라서 한국 사회에 아직까지 한국 법률 체계에 기소 배심주의가 도입됐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비가 더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보면 이재용 검찰 수사 받는데 언제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들어갔죠. 포토라인 없어졌잖아요. 이게 또 웃긴 게 그 법정에는 있어요. 경찰에도 있나? 이게 좀 헷갈리네. 요즘 검경 이슈가 몇 달 동안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헷갈려 죽겠네 진짜. 여기다가 추미애 윤석열까지 파이팅 붙어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포토라인 없앨 때부터 저 같은 그 법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지 않은 사람들도 경고를 했어요. 이재용이 수사받을 때도 포토라인은 없다고. 그거 감당할 수 있냐고. 제가 지지난 방송 때도 한번 물었죠. 조국기 부대한테 이재용 처벌하고 조국 처벌 둘 다 받는 거랑 둘 다 안 받는 거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어느 쪽을 고를까. 그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하나의 잣대 때문에 둘 다 살아날 수도 있고 둘 다 잡힐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런 경우에요. 이번 경우가 포토라인 제외된 것은 포토라인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게 거기서 안 끝나고 포토라인 오케이 포토라인 괜찮아요. 그거 언론에서 취재 안 하면 어때? 근데 또 얼마 전에 제가 지나다 보니까 제가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인가요 이름이? 하여튼 간에 그 앞에 지나가는데 막 카메라 기자들이 막 플래시 터트리고 있고 어떤 사람이 내가 뒷모습만 봐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막 가고 있더라고. 거긴 또 포토라인 살아있어. 하여튼 간에 하나를 해도 여기저기 정리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일관된 원칙이 없어.
건강보험공단은 내 소득 잘 꿰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왜 못 꿰고 있냐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여하간에 근데 포토라인 없어진 거는 검찰 앞에서는 다 적용되는 건데 이제 이재용 적용 안 되고 거기에 모자라서 이재용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이건 촛불의 위기.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요? 2016, 2017년 촛불의 특징이 뭐냐. 6월 항쟁이라든지 5.18이라든지 또 4.19라든지 이 촛불 항쟁은 주로 정치 권력을 향해서 일어난 겁니다. 대통령 물러나라, 신군부 물러나라 이런 거였어요. 지난 2016, 2017 촛불은 박근혜 물러나라였죠. 하지만 그게 다였나요? 이재용 구속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날 광장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박근혜, 이재용 2명 수의 입혀가지고 인형으로 전시해놨어요. 저는 이게 촛불 정신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비단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는 것이고요. 대통령이야 탄핵시킬 수 있지만 재벌은 임기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재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사람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진보 좌파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그 주주의 권리를 올린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재벌 개혁이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다 어쩌다 이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혹은 뭐 재벌을 더 키워주고 거꾸로 뭘 따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그것은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토론해야 될 문제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잘못한 거는 범법은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무너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더 이상 제가 뭐 총수가 잡혀가면 기업 경영이 어렵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게 왜 통용되냐고. 한국의 헌법을 보면 119조 1항 2항이 있어요. 119조 하면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는 2항이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홍준표 씨 같은 이런 그 자칭 우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항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2항보다. 순서가 앞이니까. 오케이, 그렇다 칩시다. 근데 1항에는 경제상의 개인과 기업의 자유, 창의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걸 존중해야 된다고. 자, 그럼 이재용을 불구속시키는 게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이재용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민들과 피해를 보는 다른 기업 관계자와 피해를 보는 같은 기업의 직원들이 있어요. 이재용이, 삼성이 피해자이지만 이재용 가해자라고. 박근혜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파면 때 보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나와요. 헌재 결정문에, 판결문에. 그러면 이재용이 가해자 아니고 피해자냐? 아니라니까.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거지 이재용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라고요.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공범이 이재용이라고. 거기까지는 명확하게 헌재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헌재는 대통령 파면에 대한 것만 가리니까요. 그 왜 이런 식으로 해석들이 총수와 기업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갑니까?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상속세를 뭐 재벌 총수에게 뭐 유리하게 깎아주자 뭐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정책 관점에서 삼성에서 뭐 하겠다면 그 산업 지원하자, 국비를 들여서 혈세를 쏟아 부어주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논쟁을 해볼 만한 대목이겠죠. 한쪽에서는 그 자기네들이 시장 경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줘. 근데 다른 쪽에서는 저 기업이 잘 돼가지고 사회적 효과가 있지 않냐, 국가 입장에서도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법 앞에 평등이 왜 이게 논점이 돼야 되나요? 지금 이거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요? 정권 하나 바꾸려고 촛불 들었나요? 정권은요, 대통령 선거하면 바뀌어요. 어차피 대통령은. 지난 촛불 없었어도 새누리당 정권은 끝이었을 겁니다. 뭐 특별한 무슨 이상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민주당에서 대규모 부패 혐의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작살나지 않은 이상은 한국의 정권 지금까지 87년 이후에 역사를 되돌아보세요. 10년 주기였잖아요. 10년 주기. 어차피 대선을 하면 대통령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 그냥 바꾸려고 촛불 들었어요? 아니면 박근혜만 감옥 보내려고 촛불 들었어요? 최순실이하고? 잘못한 사람들 다 보내는 거잖아요. 누구를 뭐 특별히 보내고 안 보내고 떠나서 잘못한 사람은 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게 허물어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위기고, 자, 검찰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권고를 거부하십시오. 이거 법적으로 거부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권고를 거부하십시오. 권고를 거부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 왜 만들었냐? 그럼 왜 권고하게 만들었어? 어차피 이건 무시해야 됩니다. 권고를 받아들였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저는 민주당의 반응이 굉장히 특기할 만하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이 지난주에 윤석열 추미애 갈등을 두고 뭐 난리를 부리고, 이제 추미애는 어차피 민주당 정치인이기도 하니까 난리를 부렸어요. 뭐 기세 졸라 올리고 하더만. 자, 지금 언론에 민주당이 마치 이재용 처벌 찬성인 것처럼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족까지 마십시오. 지금 민주당에서 입장 표명한 사람은 4명입니다. 박용진, 뭐 빠질 수 없죠. 박용진 의원이 제일 처음에 나섰고, 박용진 의원은 삼바 수사에 또 그 동력을 제공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노웅래 의원입니다. 노웅래 의원 하면은 뭡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단골 낙선자죠. 원내대표는 자꾸 떨어지면 동정표도 쌓여가지고 될 법도 한데 노웅래 의원 당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박용진 민주당 주류예요? 아니죠. 노웅래 주류입니까? 원내대표 떨어지는 거 보세요. 자, 세 번째, 박범계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주류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박범계 의원도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윤석열이 시도하고 있는 수사자문단 이제 검언유착 관련해서 맞나? 이게 몇 건이 걸려 있으니까 좀 헷갈려 죽겠네. 검언유착 관련해서 이래저래 논란이 많으니까 또 내부에서도,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들이 있으니까 그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비판을 한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 이런 거죠. 삼성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삼성의 시옷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네 번째,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은 그래도 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그래도. 박주민 의원도 박용진 의원처럼 진보정당 출신입니다. 활동가는 아니었지만 당원 출신이었고, 참고로 그 민생당의 최이배 전 의원도 진보신당 당원인 적이 있었죠. 그나마 그러니까 그 가닥이라도 있으니까 박용진이든 최이배든 박주민이든 그 가닥은 있으니까 한마디 얘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박주민 의원이 나선 거에 한 가지 함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거였거든요. 박주민 최고위원이죠. 약간 무게가 실립니다. 최고위원이 얘기한 거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다른 최고위원이나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재용이 사과했을 때 긍정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그래요. 그 의원들이 다예요. 그리고 양향자, 그럴 줄 알았어요. 양향자, 4년 동안 재판받는 게 정상이냐. 아이씨, 재판 받을 짓을 왜 해? 그럼 이재용이 빨리 불고 치우든가. 그럼 재판 받을 짓을 한 것도 잘못이고 안 불고 있는 것도 잘못이죠. 그럼 박근혜도 풀어줘야 되겠네? 양향자 논리에 따르면 박근혜도 풀어줘야 됩니다. 4년 동안 재판받는 게 비정상이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족같은 것은 언론에서 민주당이 처벌을 불기소를 권고하고 불기소를 반대하고 있다. 에라이, 착시 효과를 만들려고 해도요, 그럴싸해 보여야 돼요. 자, 검찰개혁, 사법개혁 가지고 기세 올리던 의원들 봅시다. 이수진, 황운하, 김남국, 열린민주당 쪽 최강욱, 또 누구야? 며칠 지났는데 아무 말도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 언제부터? SNS 왜 있는데요? SNS가 삼성 얘기는 다 건너뛰고 있어요.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어디에 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소신이 없어서? 어떤 건 소신이 있는데 검찰 조지는 거는 소신이 있고 이재용 조지는 건 소신이 없나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보다 더 힘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서입니다.
그리고 글쎄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이제는 이재용과 삼성에게 잘 보일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인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검찰개혁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비해서 이상하게 침묵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강약 약강이야 뭐야. 검찰은 존나 센 것처럼 얘기하더만. 그럼 검찰까지는 되고 이재용은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세게 뭘 세?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어요? 대통령이 임명했죠. 국회의원 과반이 탄핵하면 탄핵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봐야 되겠지만 직무는 정지돼요. 협박용이라도 탄핵 카드 꺼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탄핵 카드는 왜 안 꺼내는데? 나 희한한 사람들이네 진짜. 윤석열이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탄핵하라고 몇 번 얘기했나 내가. 여기서 얘기했나요? 하도 제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삼성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민주당 절대다수 의원들이. 윤석열이 이재용을 불기소하는 그 순간부터 윤석열 끝입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경고합니다. 이재용 불기소하는 순간 당신은 끝이야. 왠 줄 아십니까? 야, 그때부터 스물스물 튀어나옵니다. 댓글 부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민주당 정치인들도 튀어나옵니다.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얼마나 쉬워요 상황이. 어차피 불기소인데. 한국의 기소는 뭐다?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때문에 검찰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기소 안 되는 거 민주당 정치인들은 부담이 없잖아요. 그것 좀 얘기한다고 이재용한테 찍힌다는 부담도 없어요. 왜? 이재용 어차피 불기소거든. 그리고 이재용은 불기소되면 정권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에? 삼성준법 감시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 일련의 절차들을 정권이나 민주당이 꾸민 건 아닐지라도 그게 가능토록 해줬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도 얼마나 같이 사진 찍으면서 힘을 실어줬습니까? 이러니까 세간의 눈치 빠른 여론들이 야 대통령 정권도 삼성 이제 못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고마해라 검찰아. 이겁니다. 경제신문들하고 조중동하고 이딴 애들이 몰아가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신났어요. 불기소 결정 나오니까. 이제 뭐 이재용이 기분 좋아져가지고 광고 한턱 팍팍 쏘는 거 기대하나 보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재용 불기소를 때린다. 실제로는 이재용하고 한패에 다름없는 정치인들까지 튀어나와서 윤석열 검찰을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그럼 저는 막아준다? 저 같은 사람은 안 막아줘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총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시에도 늦게 붙어가지고 검사도 늦게 됐고 자기 선배들도 있는데 서너 기수를 제치고 어떻게 검찰총장이 됐나요? 왜?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수사까지 서울중앙지검장 때 이루어진 거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윤석열이 혹은 한국 검찰이 지금까지 싸웠던 적 중에 가장 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독재 정권 이후에 가장 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이재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스스로 허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재용이 불기소되는 이상 더 이상 한국 검찰이 잘하는 점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건 뭐 저 같은 사람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요. 대중적으로도 그래요. 야,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론의 최소 절반 정도는 받쳐주고 있는 게 아니 좀 엄정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아 저런 사람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함부로 끌어내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뭘 의미하겠어요? 검찰이 만만한 놈 조지고 공안 사건이나 벌이고 이랬으면 그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윤석열, 한동훈을 위시해서 이쪽 검찰의 특히 특수통들은 작살나는 거예요. 이재용 봐주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걸 각오할 정도면 이재용 그냥 법대로 처리하십시오. 기소하라고.
공은 윤석열한테 넘어갔고 제가 이 편을 녹음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빨리 결정이 날 줄 알았어요. 뭐 주말 동안 고민했다가 검찰에서 나오겠지 했는데 지금 법조계 분위기는 이르면 이번 주고요. 일러봐야 다음 주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너무 지켜보고만 있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좀 여러분들하고 분노를 나누고자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분노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노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검찰 수사 심의위 때문에 분노하는 거 아닙니다. 난 민주당 쪽 사람들 때문에 이거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야 어떻게 불기소건이 불거지자마자 싸그리 입을 닥치냐. 몇 명 빼고 양향자 박용진 완전히 다른 의견 내놓고 나머지는 대다수 절대다수 숨어있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열린민주당 어디 갔냐? 열린민주당 어디 갔어? 삼성은 안 붙기로 했나 보지? 검찰개혁 원포인트 정당으로 가기로 했나 보지? 아니 그런 인간들인 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강약 약강인 줄. 자 근데 이런 구차한 기회주의자들도 이재용이 불기소가 되는 순간 검찰을 물어뜯을 겁니다. 지금 사실 이건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촛불의 문제인데 자 촛불이 위기에 달할 정도면 그나마 촛불의 힘으로 검찰 수사도 적폐청산 수사나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거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본인들 인생을 생각하십시오. 그대로 물러날 건지. 수사 중단이라는 치욕적인 권고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모욕입니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가벼운 문제입니까? 이렇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도 구차해. 사치스러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다른 의원들은 그렇다 치고 추미애 장관은 좀 쪽팔린 줄 아세요. 기소 지휘해. 그 뭐 진정 들어온 거 대검 감찰이 넘기니 인권 감독관이 어쩌니 그거 말고 기소 지휘하라고 기소 지휘. 자 법무부가 검찰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면적으로는 안 되지만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죠. 근데 검찰은 동일체예요. 검찰 동일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굉장히 뭐 유기체처럼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판사하고 검사가 다른 게 그 부분이죠.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에 상관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받으면 그게 사법농단이죠. 판사는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위치예요. 그리고 같이 여러 명이 재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름이 생각 안 나죠. 재판부라고 치죠. 거기서는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부장판사의 힘이 크겠지만 적어도 그 위에서 밑으로 찍어내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은 그런 건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상부의 지시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입장을 가졌든 간에 결국에 그와 반대되는 입장을 그 윗선에 있는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으면 또 수사나 기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뭡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한 명만 지휘할 수 있다 해도 그 검찰총장을 통해서 또 지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기소 지휘를 해. 또 싹 닥치고 있네? 옛날에 그 삼성 비자금이라든지 그 관련해서 옛날 일입니다. 삼성에서 약간 추미애 당시 국회의원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 잘 안 받는 의원이다 하면서 예시로 나온 게 추미애 의원이었고 그렇게 해서 추미애를 좀 구워 삶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작전이 펼쳐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펼쳐졌던 게 아니라 계획만 됐을 수도 있겠고요.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한때 삼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못하는 꼬장꼬장한 정치인이 추미애였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추미애 뭐 하고 있나요? 윤석열하고 투닥거리고 있어요. 추미애가 상관이니까 윤석열을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럼 그 부하 하나 제대로 못 다뤄서 그게 뭐예요? 그 부하 아닙니다. 검찰하고 법무부는 완전한 수직 상하 관계는 아니에요. 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추미애도 말 안 들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대검 감찰부에 맡기라 했는데 윤석열이 틀면
그러면 다시 한번 지시를 내리던가 아니면 법무부 감찰을 동원해도 돼요. 법무부에도 감찰 있고 대검 감찰도 또 있고 따로 있는 거잖아요. 방법은 많아요, 수단이. 통제하려고 하면 되잖아. 무슨 또 신경질이야, 어디다 대고. 그리고 그 수사지휘권이 아니고 하여튼 그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하는데 그 지휘 공문 내용이 알려졌어요. 굉장히 웃기더만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2005년인가 2006년에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 하니까 또 열받네. 국가보안법 언제 개정하냐. 고무찬양제 언제 없애냐고. 그런 거 안 하고 아직까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윤석열 하나랑 투닥거리고 있어.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합니다. 검찰에서는 구속하려고 했는데 천정배 장관이 그때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죠. 그때 보낸 공문에는 검찰청법에 근거가 있어요. 수사 지휘, 그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가 8조인가 있죠. 그 근거 조항도 있고 나름의 법무부 장관이 해석한 헌법적인 근거 이런 것들이 공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낸 공문에는 그런 근거 조항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요. 그리고 대검 감찰로 넘겨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는데 여기에 또 감찰 부서가 또 포함이 돼요. 근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일반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검찰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문에다가 검찰총장만 넣으면 돼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게 아니고 그 해당 부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반 공문을 따로 보내면 되잖아. 지금 나오는 의심이 뭐냐면 추미애가 그냥 대충 지시를 해놓고 여권 내에서 윤석열 하도 조지라고 하니까 그 눈치 보고 자기가 조지고 있는 척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선이라든지 또는 서울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불쌍한 추미애입니다. 자기 독자적인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 업혀가고 눈치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문의 성격을 보면 질을 보면 화살부터 쏘고 관역 그리는 꼴이 아니었냐라는 의심이 나오는 겁니다. 의심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의심은 그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심이겠고 이게 난 참 이 추미애 장관이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이 법조인 출신 맞아? 그리고 정치인 맞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거 깔끔하게 하면 되고 윤석열이 말 안 들으면 다시 지휘하면 되잖아. 무슨 상관 부하 얘기가 왜 나오냐고. 이거는 지지자들이라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인데 자 얘네들이 어떻게 검찰개혁을 합니까? 상관 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를. 예? 박근혜 때 그랬어 봐. 박근혜 때 황교안이가 검찰총장한테 그렇게 했어 봐봐. 어떻게 되는지. 어처구니가 없는. 내가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황교안, 최동욱이 같은 시기에 장관, 총장 했었나요? 뭐 그런 경우로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간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지금 왜 조지냐고 검찰을. 이유가 나오고 있죠. 자, 라임 자산운용. 나 열받는데 자 라임 자산운용에 대해서 기사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조명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확실히 밝혀진 게 없으니까 제표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박근혜 정권 때라면 이랬을까요? 자,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드리죠. 싱하 자산운용 전주이자 박근혜 정권 당시 정관계 로비의 고리로 알려진 K모 빌러미러 대표가 구속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싱하 최모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K씨를 로비스트로 영입했고 K씨가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와 부산 경남이 지역구인 A 전 의원과 접촉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들은 당시 정무위 소속이던 새누리당 B 의원을 만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관계 의혹에는 당시 영남권 한 지자체 고위직이었던 C 의원도 연루되어 있다. 최 회장이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된 C 의원에게 고급 양복과 함께 현금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D 의원, 야당 후보로 수도권에서 낙선한 E 씨,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냈던 FC 등에게 호화 요트 여행을 제공한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다. 한편 박사움 운동본부는 싱하와 박근혜 정권 시절 여권 인사들의 유착 의혹보다는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부 언론 역시 그와 유사한 기조의 보도로 이어가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미디어시민연대 민미련은 종편 및 보수 언론들이 권력형 비리 의혹을 두고 축소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 논평을 내놓았다. 이것도 잘못 들으시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 하면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라임 자산운용 현재 나오고 있는 정황들이라든지 얘기들을 제가 미러링한 겁니다. 박근혜 정권이나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계열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신들 가만히 있겠냐고 제가 여러 관계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미러링한 거 있잖아요. 이거 원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 몇몇 인사들이 연루가 됐어요.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릅니다. 뭐 단순히 친한 사이였을 수도 있고 이게 맞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편의를 제공받거나 옷 좀 선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 의원들이 지금 이 중에 의원 아닌 사람도 있고 낙선자도 있는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지금 저는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확 이름 얘기해버릴까 보다. 이 사람들 자기 지금 해명해야 될 때예요. 안 나타나요. K모 의원이라고 있어요. 이 양반 보니까 6월 5일인가 SNS에 그 페이스북에 글이 포스팅이 멈췄어요. 이 사람이 그 양복 선물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향응 리조트 제공인가? 그거 받은 사람이 K모 전 의원이에요. 이 사람 SNS에 가보니까 6월 8일에 멈춰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 해명해야 돼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유착된 건지 모르겠으나 뭐 많이 안 친할 수도 있겠죠. 왜 해명 안 하냐고. 그 라임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냐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지금 라임에 이어서 옵티머스까지 또 터졌어요. 라임이랑 거의 수법이 흡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본시장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이게 강원랜드 저리 가라예요. 여기다 돈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거기 돈 넣은 사람은 책임이 없느냐? 있겠죠. 개인의 책임도. 하지만 이게 많은 데서 막 보증을 서준다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수탁은행이라든지 여러 주체에 어디 사채업자도 아니고 은행들도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도 금융 파생상품 잘못 팔아갖고 DLF 사태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치인들이 제도적으로 막아야 될 방안이에요. 근데 제도적으로 막기는커녕 이런 인사들하고 유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게 있었으면은 적어도 수사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모펀드 정책적 규제를 떠나서라도. 근데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저희가? 어떤 인간들이 그러더라고요. 윤석열이 자기 장모 문제가 나오니까 다른 걸로 덮으려고 이런다고. 야,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윤석열 가족의 온갖 것들을 뭐 부모님 것까지 딱 했으면 좋겠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썩은 구석을 검찰이 그걸 묻기 위해서라도 더 파헤치겠네.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수사 방해가 검찰개혁이냐고. 자, 여기까지 다 그렇다 치자. 내가 진짜 너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까지 다 그렇다 치자. 근데 왜 이재용 불기소에는 입을 쳐다물고 있냐, 이 새끼들아. 아우, 프로펠러가 확 도네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개혁을 하겠어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이래서 미래통합당이 방해하냐고. 지금 걔들이 뭐 방해해. 지금 백종원을 영입하니 많이 이러고 있는 마당에 언론 또 지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가 문제냐고. 지금 뭐 다 한 통속이야. 자, 정리합니다. 이재용 불기소되는 순간 검찰 니넨 끝입니다. 아시겠어요? 너희부터 죽습니다. 너희 죽을 때 아무도 안 봐줘. 이제 통합당이랑 조중동이
너희한테 힘이 되어줄 것 같니? 아니거든요. 만만한 데만 조지는 거, 그것은 사실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의 특징이지만 검찰한테도 그런 혐의가 있어요. 대중적으로는 그런 시선도 굉장히 유력합니다. 조국 때 검찰 구도 때 양비론 많았어요. 조국 싫어하면 다 검찰 편 아니거든요. 그럼 당신들의 정당성은 가장 강한 적을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권은 임기가 있지만 재벌은 임기가 없습니다. 잘 판단하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죽는 거야, 검찰. 이재용 봐주면. 일단 기소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 얘기하자고. 그 민주당. 야, 그렇게 치사하게 살아갖고 20년 집권하겠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